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이수환 변호사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휴대폰에서 손을 놓지 않죠. 그만큼 휴대폰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휴대폰 관련 범죄들도 점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촬영입니다. 지하철, 화장실, 길거리 이런 곳에서 모르는 사람 몰래 촬영하는 거, 더 나아가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것을 허락 없이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카찰죄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왜 압수해? 언제 돌려줘? 이거 거부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 모두 파헤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만약 불법 촬영을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휴대폰 일단 줘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휴대폰의 임의 제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장 없이 임의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강압이나 압박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임의 제출인데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꼭 임의 제출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나? 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없으면 임의 제출 요구를 거부를 할 수는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촬영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현행 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수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줘봐 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경찰이 결국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 옵니다. 결국 그런 경우에는 휴대폰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경찰이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요,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장 자체가 강제적인 수사의 일종이고 판사님께서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인데요.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서는요, 대부분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남아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판사님께서는 아무런 범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요, 경찰이나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공무원이고 일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검사한테 허락을 받고 검사님이 판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상당히 중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임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일단 거절을 하고 나중에 증거를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증거를 삭제했을 때에는요, 삭제했다는 것이 남습니다. 요즘에 디가우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부분만 계속 삭제를 하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증거 삭제는요, 언제 삭제했는지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증거를 삭제하면 삭제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휴대폰을 폐기해버리거나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면서 갑자기 휴대폰을 버려버린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중한 범죄, 증거인멸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카찰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찰죄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 형량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판사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중한 범죄가 있었으면 그런 증거들을 다 폐기했을까? 라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범죄에서 굉장히 중한 형량을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본인의 휴대폰에 다른 여죄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카차를 했을 때 나 사실 예전에도 카메라 촬영을 했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니까 자꾸 이러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생각해서 지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걸 다 없애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인의 판단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몰카를 한 번만 찍고 적발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찍고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에는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찍어 왔을 것이라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기관도 판사님도 저희 변호인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걱정된다라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포렌식이란 도대체 뭘까요?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해서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 영상, 문자, 카톡 대화 내용, 인터넷 검색 기록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삭제해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복원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원이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안 되고 이건 아닙니다. 불특정한 부분이 복원이 되고 어떤 부분이 복원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디지털 포렌식이요, 다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요, 성착취물 제작죄, 성착취물 유포에 관한 죄, 그리고 최근에는 몰카에 관한 죄, 그리고 몰카 유포에 관한 죄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휴대폰 압수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남학생들 중에 마치 여학생들과의 성관계한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거나 나 그거 사실 다 찍어놨어 막 이런 얘기들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막 전파되고 더 확대되고 하면서 피해 여학생 귀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나를 찍었다는 확실한 물증 없이 그런 소문이나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포렌식 절차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삭제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고요. 임의로 삭제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렌식 절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 포렌식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길 수 있어요. 국과수에 휴대폰이 넘어가서 포렌식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이런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는요, 이러한 몰카 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두세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주에서 4주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속설도 있어요.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폰이라고 포렌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포렌식 기법이 대단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고 안드로이드고 관계없이 포렌식은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아이폰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걸어놓는다든지 그러한 어떤 보안 장치를 해놓으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일부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포렌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이러한 범행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이미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후라면 구속수사나 이러한 더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이끌어내서 전과라는 것이 생기지 않고 적절한 교육적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점 꼭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보다 대단히 형량도 높아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 또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대부분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적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적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범죄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